과거 해외 최대 커뮤니티에는 아무 편견 없이 오로지 몸소 겪은 한국과 일본 여행 후기에 대한 외국인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던 일본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시아 여행을 계획한 외국인은 한국과 일본을 택했고 두 나라 중 어디를 먼저 갈지 고민하다가 솔직히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여행 후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먼저 도착해 여행을 즐겼고 너무나도 환상적인 경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한국을 후진국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글쓴이가 가장 편리했던 점은 어딜 가나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삼성 휴대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카드를 등록해 대중교통이나 음식점, 심지어 자판기까지 지갑 없이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치 미래도시 같다고도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환상적인 일주일을 경험하고 바로 일본으로 건너간 외국인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일본은 한국보다 몇 배 이상 잘 사는 나라지만 막상 한국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더더욱 말이죠. 한국에서의 휴대폰 결제 경험만 믿고 그대로 일본으로 간 외국인 여행객은 골목 상점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이나 복합 쇼핑몰에서마저 한국처럼 휴대폰 결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카드 결제도 안 받아주는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낀 일본에 대한 외국인 글쓴이의 이미지는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불편하다였고 하나는 외국인 여행객을 생각하지 않는다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당장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한국에 떨어져도 한국인들과 전혀 다름없이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일본의 경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아시아 최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이었기에 그 충격은 2배로 전해졌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에게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 시스템은 이제는 일상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익숙한 행동입니다. 인터넷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두 나라를 겪어보니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줄을 몰랐다고 느낀 외국인의 입장에서 도대체 왜 일본이 한국을 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 밖에도 해당 주제에 대해 외국인들은 저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은 삼성이나 LG 등 세계적인 스마트폰 생산 기업들이 질비하고 있는데 일본은 과거에 유명했던 기업들밖에 없어. 물론 부품 생산에 맡고 있기는 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 한국은 휴대폰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라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한 나라야. 그에 비해 일본은 현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지. 분명 몇십 년 이상 먼저 선진화를 맞이한 게 일본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 갑자기 한국에서 천재가 동시대에 폭설처럼 쏟아진 게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어. 일본에서 제일 불편했던 점 2가지는 한국처럼 카드 결제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과 모든 것들이 협소하다는 점이야. 그게 일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랑은 맞지 않았어. 전염병이 끝나는 대로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중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고민 없이 한국으로 가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일본도 분명 관광하기에 좋은 나라인 것 맞아. 대신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여행하길 원한다면 일본을 먼저 가는 걸 추천해. 세계에서 최고인 한국의 편리함과 빠른 시스템에 적응해버리면 어느 나라를 가도 불편하거든. 일본을 보면 30년 전에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깊은 마취에 빠져들었다가 다시 깨어난 것 같아. 생각보다 과학기술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나라 중 하나야. 두 나라의 경제력 차이는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수준 차이를 보면 미래와 원시인의 나라를 보는 것 같아. 일본이 한국처럼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건가?
나도 삼성페이를 쓰고 있는 갤럭시 유저로서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폰을 절대 쓸 수 없어. 근데 일본에서는 이 완벽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니 한국이 싫어서 일부러 안 쓰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 일본인들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대부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어. 심지어 카드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가끔 한국에서는 삑하고 빠르게 통과하는 구간이 많은데 일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보다는 현금을 이용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정말 불편했던 적이 있어. 일본도 물론 무시할 수준으로 문화가 도태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지금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대부분 현금보다는 카드를 이용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데 페이는커녕 신용카드조차 잘 이용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원시인을 보는 것 같다. 만약 한국이 스마트폰 하나로 자동차 시동을 켜고 보일러를 켜고 에어컨, TV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 믿지 않겠어. 도대체 일본은 언제쯤 20세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이 일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까지 낙후됐는지 전혀 몰랐어. 이번 소식은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말이 좋아, 아날로그다. 그냥 저것은 과거 원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일본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장인정신. 하지만 단열이 되어 있는 집이 없어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 일본인들이 한국을 보고 거지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사실 카드조차 잘 활용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을 볼 때면 그냥 경이롭다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어. 아마도 일본은 50년 후 100년 후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에 모델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어. 한국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한국을 벗어나면 휴대폰은 아니더라도 카드 하나면 대부분 결제가 가능하다. 단 한 곳, 일본만 빼고 말이야. 불편해서 대체 어떻게 살까도 싶다. 거기에 들 보통 요즘은 해외여행을 할 때 환전은 필수가 아닌 게 되었죠. 물론 필요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필수는 아니죠. 하지만 일본만큼은 예외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는 1년 동안 정말 불편했던 점이다.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난 할부를 원했다. 하지만 그것을 하려면 수많은 문서와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어. 그래서 난 결국 포기하고 아마존을 통해 구입했어. 도대체 일본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자신들이 최고라며 심지어 한국이 오히려 낙후된 나라라며 말하는 걸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일단 일본인들에게 한국 여행을 권유해보자. 삼성페이, 애플페이 같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아직까지 상상 속의 기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놀랍다.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못 사는 국가도 아니고 미국, 중국 다음으로 GDP 전 세계 3위 국가에서 아직도 저런 것에 놀란다니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이상으로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